대한민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UAE를 선택하는가? 한국의 미래 전투기 KF-21.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한국은 이제 파트너 국가를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돈도 기술도 의지도 없었죠.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 UAE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사외교 전략의 판을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반응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 구조를 확장하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정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아시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당시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국이었고 한국산 무기 KF-X의 잠재 구매국으로도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사실상 버리고 UAE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안 내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파트너십의 전략적 기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 20% 중 절반 이상을 미납했다. 올해까지 납입했어야 할 약 8천억 원 중 5,300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상태라. 한국은 개발비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전투기 개발은 수십 년 주기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파트너의 재정 안정성, 국내 정치 상황, 장기 운용 의지가 모두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이 모든 항목에서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일관된 대외 전략을 유지하지 못했다. 한국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F-15EX,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35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곧 KF-21 공동개발국의 장기 고객이 아니다라는 의미다. 한국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함께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무기체계 생태계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대상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다. 셋째, 기술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점점 커졌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산업부 내에서 기술 이전을 더 요구하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KF-21의 AESA 레이더, 전자전장비, 스텔스 도료 등은 한국 독자 개발 기술이자 미국 승인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밖에 공유가 불가능하다. 즉,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개발 일정, 예산, 기술안보 모든 측면에서 리스크만 커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때 등장한 국가가 UAE였다. UAE는 단순한 군사 구매국이 아니라 한국군과 지휘정보 훈련까지 공유하는 사실상의 준동맹국이다. 한국은 이미 10년 넘게 UAE 특수전 부대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궁2 대공 방어체계 등 4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도 있다. 한국은 이제 확신한다. KF-21의 미래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UAE와 함께할 때 완성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동이라는 거대한 신시장과 기술 협력 생태계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반응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제 리스크와의 동행을 끝내고 필요와 의지를 가진 파트너를 선택할 때다. UAE의 전략적 반응, 한국과의 공동 개발은 국가적 업그레이드다. UAE는 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국방 현대화에 성공한 국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방 무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정치적 조건이 붙고 기술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UAE는 오랫동안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를
국가 장기 전략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투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중동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전자 기술, 엔진 통합, 레이더 전자전 패키지, 공대 공공대지 무장 통합 등 최소 30-40년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UAE는 한국을 발견한 것이다. 한국은 F-16, F-15K, F-35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T-50FA-50 성공 사례를 갖고 있고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독자 개발 능력까지 확보했다. 즉, 서방 기술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유연한 공동개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판단이다. UAE가 KF-21을 향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금 투입 능력이 압도적이다. UAE는 KF-21 공동개발에 수조원 투자 여력이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미납이라는 리스크가 없다. 한국과의 군사 신뢰관계는 이미 준동맹 수준이다. 한국군은 UAE 특전사 훈련을 10년 이상 담당했고 UAE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최대 중동 고객이다. 전투기 공동개발은 UAE 국방산업의 체급을 올리는 기회다. 지금까지 UAE는 단순 구매자였다. 그러나 KF-21 합류는 UAE가 제조 정비 업그레이드 운용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 F-35만으로는 부족한 공군 체계 보완 필요. F-35는 스텔스 타격기 중심이라 한국형 다목적 중형 전투기인 KF-21과 역할이 다르다. UAE는 두 기체를 동시에 운영하여 입체적 항공전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기술 이전 공동개발에서 프랑스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라팔이나 유럽 전투기는 가격도 비싸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며 정치적 조건이 많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 공동개발 국가다. UAE는 결국 KF-21을 선택함으로써 중동 최초의 전투기 공동개발국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업그레이드의 중심축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UAE가 원하는 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항공전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국가다. 그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미국의 전략적 반응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동맹 강화.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동맹국의 무기 개발이 아니라 아시아 중동 전략을 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미국은 KF-21 사업의 파트너 교체를 위협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관리 가능한 동맹 강화 효과로 판단한다.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기술의 중국 러시아 유출 여부, 중동 내 미국 주도 질서와 충돌 여부. 이 기준으로 보면 UAE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안전한 파트너다. UAE는 미국의 F-35 운용 국가이며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 동맹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UAE가 합쳐진 KF-21 생태계는 중국의 FC-31이나 러시아의 수-75 같은 저가 스텔스 전투기 진입을 차단하는 실질적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KF-21은 AESA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등 여러 부품에서 미국 기술 규범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방산 체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중동 확장을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향력 감소로 해석한다. 특히 프랑스 라팔이 중동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한국이 라팔의 시장을 빼앗는 것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은 KF-21 파트너 교체가 미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한
사실상 묵시적 승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중동에 F-35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중급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본다. 미국의 공식 메시지는 없지만 미 전략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한국과 UAE의 협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중동에서 한국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미국의 동맹 구조를 보강하고 중국 러시아 영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미국은 이 구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격려하는 방향에 가깝다. 정리해보면 KF-21 파트너십 재편은 절대로 단순한 국가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이제 불확실성과 타협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공동 개발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개발비 미납, 기술 요구 갈등, 대외 전략의 불안정으로 오히려 한국에게 리스크만 키워왔습니다. KF-21은 이제 시제를 넘어 양산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은 분명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UAE는 한국 무기의 실전적 성능을 가장 깊이 경험한 국가이고 한국군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온 중동의 유일한 파트너이며 자국 항공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준비가 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미국도 이 움직임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UAE의 협력이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게는 리스크 제거 중동 확장, UAE에게는 방산 자주화 기술 축적, 미국에게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세 국가 모두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구조입니다. KF-21의 파트너 교체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국가와 손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항공전력 생태계를 만들어갈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이 선택은 향후 30년, 아니 그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투기 공동개발국으로 국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 여정의 다음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 문제는 이미 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순간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